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한 차트 예측하고 메인 주제로서 경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죠. 8월 5일, 이 8월 초에 하락을 발생시킨 이후에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을 줬었고 한 2주 정도는 특별한 가격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주 정도 횡보하는 상태라고 적어놨고요. 아마 지금의 차트에서 추세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8월 초에는 하락 추세 또는 방향성이 잠깐 결정됐었지만 그마저도 말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점을 내리거나 전고나 이 고점들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가격 변동이 없는 약세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상태지만 사실 투자 자산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림은 다를 것 같습니다. SP500과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요, 전고점 거의 근처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도 전고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하락분을 이미 많이 반등한 상태에 있고요. 너무나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비트코인이지만 투자 자산 장세를 따지고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차트로만 판단하기에는 2021년이나 2017, 18년도와 장세는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서 하락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차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비트코인 차트로만 분석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면서 CMA를 말하게 되고 나스닥도 개입하게 되고 이제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등 각종 크립토 ETF들이 등장하고 많이 개입하게 됐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현재 증시, 그냥 가장 큰 증시 가격 상태 보면은 괜찮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SP500과 다우존스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고점을 넘겨주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횡보가 한 2주 정도 진행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 나오는 얘기들보다 추후에 강세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100배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서 메인 관점은 두 줄로 정의했습니다. 약세장 모멘텀에 대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차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증시 차트의 후행성으로 영향받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 차트는 너무나 좋은 상태다. 이 두 줄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나 저번 주나 크게 달라질 점은 없고, 오늘 영상에서는 약세장 그 얘기는 사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메인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투자 자산, 경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부동산일 겁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다들 서울에 살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고. 그래서 이 서울 집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불과 한 1,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장이다,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어느샌가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강세장이 출발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이미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우리나라 얘기인데 미국은 이보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 사상 최고가 찍었다, 5월 기사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3개월 전에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걸 미리 경험을 했었고, 그 아래 기사는 7월 기사인데 아직까지도 상승세와 그 강세라는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뿐만 아니라 이전에 6월, 5월 이런 식으로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11년 만에 최대값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뉴스, 반대되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 주택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상승세가 맞다, 고점 뚫었고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오르고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오르고 위에서 봤었던 부동산도 오르고요. 이제 금리 내려갈 때니까 채권 가격도 오르면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장세가 안 좋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아쉽게도 그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만 장세가 안 좋다라는 말이 통할 것 같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른 것들 모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간다랑 올라간다 중에서 올라간다를 생각하시고 비트코인도 후행성 믿음의 상승도 좀 충분히 타당하다, 충분히 일어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게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4년도 4분기, 또 24년도 말, 25년도 초에
뭐 미 대선이나 금리 인하 이런 빅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고 금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전체 80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값을 보게 되면요. 높았던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그레이 영역으로 표시되는 경제 침체가 왔다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금융 위기가 왔었던 곳과 뭐 2000년도면은 닷컴이겠죠. 닷컴과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최근에 겪었었던 코로나까지 모두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경제 침체가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모두 이 모든 전체가 그런 그림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는 그 논리 자체는 꽤나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좀 약간 벗어나는 좀 시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때 드러나요. 코로나 언제 터졌죠? 20년도 2월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그로부터 한 8개월 전 또는 8, 9개월 전에 벌어졌었는데 이 자료로서 좀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이거 안 일어날 수 있었겠네? 이런 논외적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한 건 아니고 단 한 가지의 논외점이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방금 설명드린 건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뭐 다른 게 터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도 한데 이런 설명도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충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뭐 침체가 터진다, 3개, 안 터질 수 있다, 1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을 가져왔는데 상승하는 논리로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 저는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M2라고 나와 있죠. 시장의 유동성을 말합니다. 그 유동성 그 자체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을 먼저 설명해 보면 이 유동성이라는 놈이 급하게 이전보다 정말 급하게 올라갔던 시장에서 투자자산 가격이 뻥튀기 되는 시장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1990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그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본다면 전부 다 우상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방금 위에서 M2가 이렇게 줄어드는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고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그 어떤 악재보다 최악의 악재에 해당하니까 국가가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은 사실 22년도 이 장세를 제외하면 전무했었습니다. 이때가 거의 최초였어요. 그렇다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없다면 옆으로 밀거나 그러니까 정체되거나 우상향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옆으로 정체하고 있고 이 정체된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즉 유동성의 증가입니다. 위에서 봤었던 자료가 미국의 M2고 사실 글로벌 M2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전체 다 따져보면은 사실 미국의 M2보다 글로벌 M2는 이보다 좋은 편이에요. 여기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그냥 이 차트로 설명을 할게요. 이보다 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M2랑 비트코인 차트를 상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거의 그냥 똑같이 따라간다. 상승할 때 상승하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줄어들 때 폭락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M2는 지금까지는 정체된 구간을 가져갔었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불장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없다, 내려간다거나 상승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봤었던 유동성에 대해서 논리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상승한다. 전체 그림에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증시 때문에 하락을 많이 못하는 그런 차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터치해줄 구간이 전고 부근이 될 거고 이 부근을 넘겨주면 99일선, 일봉상 장기선을 터치해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2주 동안은 그런 차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터치해주는 순간부터는 지금보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덜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선으로 올라선 순간부터는 사실 일봉 캔들이기 때문에 확정짓는 게 어렵지 올라간 순간부터는 상승에 대한 의심이 덜해지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 올라서게 되면은 전고들과 또 테스트 구간에 가져가게 됩니다. 70K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최고점을 테스트하게 되겠죠.
근데 이 관점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죽는 소리랑 반대로 차트는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경장이었고요. 영상을 추격하느라 되게 좀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